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의사 윤규입니다. 오늘부터 그 치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치매는 무엇이고,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연구는 어디까지 왔는지 각각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치매의 정의와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신경과학 제3판 교과서를 참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신경과 의사들이 보는 책이고요. 사실은 이제 치매에 관해서 가장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면 잘못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오류를 가장 줄이고, 그리고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과서를 제가 참고를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치매란 선망 또는 다른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복합적 집중이라든지 표현 기능, 학습과 기억, 언어, 그 지각 운동, 사회 인지 가운데 이런 한 가지 영역에서 환자가 그 이전보다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 최소 복합적 도구 일상생활 능력을 그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선망이라든지 다른 정신질환, 즉 어떠한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인지기능 중에 하나가 떨어져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걸 말해요. 따라서 제 외래에서 가장 이제 많이 오시는 어르신들이 자기가 건망증이 심해져서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이 있으신데, 사실은 이렇게 물론 건망증이 어떤 학습과 기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치매가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요런 이제 학습과 기억 말고도 표현 기능, 복합적 집중, 언어, 지각 운동, 사회 인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이제 개입이 되어 있고,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치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잠깐 요걸 보시게 되면 여기 최소 복합적 도구 일상 생활 능력, 즉 이것을 수행하는데 독립적으로 이 ADL, 인스트루멘탈 AD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수행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보통은 치매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ADL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 금융, 돈 관리, 그리고 교통, 그리고 쇼핑, 그리고 가정일,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복약, 즉 돈 관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가정일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복약, 요런 이제 부분에서 환자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요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치매라고 이제 질환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타인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정도로 기능이 떨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아봤죠? 아까 전에 이제 치매는 그 뇌의 어떤 여러 기능들 중에서 한 가지 기능 이상이 의미 있게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고, 그런 그 의미 있게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이 어려운 정도. 그럼 일상생활은 바로 이런 걸 이제 일상생활이라고 하겠죠. 어려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치매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치매는 일종의 그 신드롬이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보통 뭐 신드롬이라고 하면 그 뭐 사회 경제학적 용어로는 하나의 어떤 유행을 뜻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의학에서 이제 신드롬이라는 건 같은 그 질환의 특성을 나타내는 같은 어떤 표현형이라고 할까요? 같은 그런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군의 묶음을 이제 우리가 그 신드롬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치매는 질환명이 아닌 거죠. 결국엔 질환명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내가 구조적 손상이 있거나 혹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노화에 따라서 혹은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이 생겨서 발생하는 어떤 이제 증후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치매라는 즉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즉 그런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질환에는 어떤 게 있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알츠하이머병, 레비소체 치매, 혈관 치매,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레비소체 치매, 혈관 치매,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알고 있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죠. 하지만 요게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뒤에서 좀 더 언급을 하겠지만 뇌에 나쁜 단백질이 많이 쌓여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뇌에 나쁜 단백질이 쌓이는 병, 그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밖에 다른 물질들이 뇌에 쌓이거나 요렇게 요 레비소체 치매라든지 전두축두엽 치매 같은 건 그 뇌에 어떤 다른 단백질이 쌓여서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혈관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풍이라고 하죠. 중풍,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로 인해서 뇌가 망가져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치매는 뭐다? 하나의 다시 정리할게요. 자, 오늘의 요약. 자, 치매는 뭐다? 뇌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말을 하게 된다. 물론 여기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정신질환이 없어야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되고, 일상생활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뭐 돈을 주고 받는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혹은 약을 복용한다든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라고 하게 되고, 즉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면은 어떻게 타인의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리고 치매는
하나의 질환 명이 아니라 신드롬, 질환군인 거죠. 질환군. 즉, 환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뇌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치매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그 질환들이 가장 많다? 첫 번째, 알츠하이머 병. 자, 알츠하이머 병은 뭐라고 그랬죠? 뇌에 나쁜 프로틴이 단백질이 많이 쌓여서 뇌기능이 떨어지는 것. 두 번째는 레비소체 치매. 예, 레비소체 치매. 마찬가지 이것도 뇌에 나쁜 프로틴이 쌓이게 되는 건데 알츠하이머는 조금 다른 프로틴, 다른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자, 혈관성 치매는 뭐라고 했죠? 중풍으로 인해서 뇌가 망가졌을 경우에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잠시만요. 한 가지가 더,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해서, 마찬가지 전두축두엽 치매도 뇌에 나쁜 프로틴들이 쌓여서 뇌 기능이 이제 떨어진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서 이제 요런 종류의 그 질환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게 치매라는 진단명을 받으려고 하면은 일상생활에 수행이 어려운 상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이제 신경과 질환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제가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